고요한 밤 감땡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성을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합니다. 강호의 전쟁은 보통 원한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한보다 먼저 체면이 움직이고 체면보다 먼저 소문이 움직인다. 소문은 언제나 가장 가벼운 곳에서 태어나 가장 무거운 곳으로 굴러간다. 주막의 술상에서 태어난 말 한 줄이 산 위의 문파 대문을 흔들고 그 문파의 대문이 흔들리면 사람의 목숨이 먼저 흔들린다. 그해 초여름 산 아래 장터의 공기는 이상하게 건조했다. 먼지가 잘 일어나는 날이면 늘 싸움도 잘 일어난다. 사람의 목도 마르고 자존심도 마르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마르면 작은 긁힘에도 불이 붙는다. 그 불씨가 붙는 곳은 늘 주막이었다. 주막은 강호의 소문이 잠깐 숨을 쉬는 폐 같은 곳이었다. 숨을 쉬는 동안 소문은 부풀고 부풀어 오른 소문은 다시 밖으로 뿜어져 나가 강호의 살을 찢는다. 장터 끝자락 오래된 대장간이 하나 있었다. 불을 떼면 먼저 기침하는 늙은 대장장이 최단열이 살았다. 그는 평생 농기구와 식칼을 만들며 살아왔고 강호의 검은 만들지 않는다고 수십 번은 말해왔다. 강호의 검을 만들면 강호가 찾아온다. 강호가 찾아오면 칼이 돈보다 먼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무너진다. 최단열은 그런 일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단단한 쇠를 두드리되 단단한 삶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그 대장간에서 문제의 검이 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검은 흔했다. 강호가 아니어도 검은 흔했다. 다만 그 검의 손잡이 끝에는 얇은 음판이 붙어 있었고 음판에는 달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달은 흔한 장식이었다. 그러나 흔한 장식이 어느 날부터 표식이 된다. 표식이 되면 장식은 의미가 되고 의미는 사람을 부른다. 그 달을 처음 제대로 본 사람은 약재상 서유담이었다. 약재상은 눈이 밝다. 약재를 잘못 보면 남을 죽이고 표식을 잘못 보면 자신이 죽는다. 서유담은 대장간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달을 봤고 그 순간 아주 짧게 멈췄다. 멈춤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이야기를 낳는다. 이야기의 첫 줄은 늘 이렇게 시작한다. 우연히 봤는데 이상했다. 서유담은 그날 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의도치 않게 말을 흘렸다. 달이 새겨진 검을 봤다는 말. 달이 그냥 장식이 아닌 것 같다는 말. 예전에 강호를 떠돌았다는 전설의 검, 월침검의 표식과 닮았다는 말. 주막의 술은 혀를 가볍게 하고 가벼운 혀는 사실을 뛰어넘어 결론으로 달린다. 결론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완성된다. 완성된 결론은 더 이상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월침검이라는 이름이 주막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 이름은 산으로 올라갔다. 먼저 움직인 곳은 북쪽 계곡의 배구문이었다. 배구문은 겉으로는 품위를 말하고 속으로는 성질이 급한 문파로 유명했다. 흰비가 내릴 때만 수련한다는 괴상한 규율 덕에 제자들은 늘 콧물이 났고 콧물이 나는 만큼 심사가 거칠었다. 배구문은 강호에서 체면을 먹고 사는 문파였다. 체면을 먹고 사는 문파는 체면이 흔들리는 순간 칼을 뽑는다. 배구문의 문주백연추는 소문을 듣자마자 계산을 끝냈다. 월침검이 진짜면 가져야 한다. 진짜가 아니면 더더욱 가져야 한다. 가짜라도 우리 손에 있으면 남들이 진짜라고 믿는다. 강호에서 믿음은 사실보다 강했다. 검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검을 가진 체면이 중요했다. 같은 시각 남쪽 습지의 청사궁도 움직였다. 청사궁은 독과 약을 다루는 문파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청사궁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독이 아니라 실용성이었다. 청사궁은 전설을 믿지 않았다. 대신 전설을 이용했다. 전설이 떠돌면 사람들은 모인다. 사람들이 모이면 길이 막힌다. 길이 막히면 누군가는 급해지고 급한 사람은 실수한다. 실수는 청사궁에게 기회였다. 청사궁의 궁주 윤서라는 소문을 듣고도 눈썹 하나 올리지 않았다.
대신 장부를 펼쳤다. 어느 문파가 재정이 마른지, 어느 문파가 체면이 필요한지, 어느 문파가 최근 제자들을 잃었는지. 윤설아에게 월침검은 검이 아니라 파도였다.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히고 배가 뒤집히면 바닷속에서 건질 것이 생긴다. 세 번째로 반응한 곳은 서쪽 산길을 장악한 철명방이었다. 철명방은 말이 문파지 반쯤은 용병단이었다. 돈을 받고 호송하고 돈을 받고 싸우고 돈을 받고 싸움을 말려주기도 했다. 철명방의 방주 남준석은 소문을 듣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전쟁이 나면 길이 막힌다. 길이 막히면 호송이 끊긴다. 호송이 끊기면 돈이 끊긴다. 철명방은 싸움으로 돈을 벌지만 전쟁으로는 돈을 못 번다. 전쟁은 길고 길면 손해가 난다. 남준석은 월침검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세 문파가 동시에 움직이면 누군가는 피를 흘린다는 사실이었다. 피가 흐르면 강호의 흐름이 바뀐다. 흐름이 바뀌면 돈줄도 바뀐다. 돈줄이 바뀌면 철명방도 끌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가는 건 철명방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철명방은 원래 남의 전쟁에 끌려가기보다 남의 전쟁을 중개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강호는 늘 사람의 바람과 반대로 굴러간다. 장터에서는 이미 작은 소동이 커지고 있었다. 대장간 앞에서 상인 둘이 멱살을 잡았다. 누가 먼저 검을 보느냐로 싸웠다. 검을 사겠다가 아니라 보겠다로 싸운다는 것이 우습고도 무서웠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소유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구경꾼이 모였다. 구경꾼이 모이면 말이 붙는다. 말이 붙으면 소문이 커진다. 소문이 커지면 진짜 강호인이 나타난다. 그날 밤 대장간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늘었다. 문틈을 들여다보는 그림자, 지붕 위에서 불빛을 새는 그림자, 주막주모에게 술감 대신 정보를 건네는 그림자. 정보는 술보다 싸게 팔리고 목숨보다 비싸게 되팔린다. 최단열은 그저 불을 끄고 바닥을 쓸었다. 내일도 식칼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강호는 남의 내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강호는 늘 오늘을 빼앗아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끌어낸다. 새벽 무렵 배구문의 척후가 장터에 도착했다. 발소리는 숨겼지만 콧물은 숨기지 못했다. 재채기 한 번이 어딘가로 퍼졌고 그 소리를 청사궁의 그림자도 들었고 철명방의 정찰도 들었다. 그 재채기 소리는 별것 아닌 소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커 보였다. 강호에서는 작은 소리가 큰 일의 신호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 이후 세 문파의 발이 같은 골목을 밟았다. 골목 끝에는 작은 대장간 문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숨이었다. 검한 자루의 진위가 확실해지기도 전에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호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방식은 대개 단순하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다. 믿지 못하면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이면 상대도 움직인다. 그러면 둘 다 멈출 수 없어진다. 멈추는 순간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강호에서 지는 건 실력보다 체면이 먼저 무너지는 일이다. 체면이 무너지면 사람은 죽지 않아도 끝난다. 세 문파는 대장간을 중심으로 동시에 퍼져나갔다. 배구문은 빠르게 길목을 막았다. 막는 방식이 우아하진 않았다. 그들의 우아함은 옷자락에만 남아 있었고 행동은 언제나 급했다. 급한 사람의 특징은 계획보다 표정이 먼저 굳는다. 배구문 제자들의 표정은 이미 누가 건드리면 바로 터진다였다. 청사궁은 반대로 조용했다. 조용한 사람의 특징은 손을 덜 움직이는 대신 눈을 더 움직인다. 청사궁의 사람들은 대장간 주변의 술집, 여관, 마국간까지 슬쩍 살폈다. 누가 물을 길어왔는지, 누가 새벽에 나갔다 들어왔는지, 누가 불필요하게 친절한지. 철명방은 가운데에 섰다. 가운데에 서는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는 말리고 속으로는 계산한다. 철명방은 전쟁을 막고 싶었지만 막는 순간에도 이익을 남기고 싶었다. 돈이 안 되는 평화는 철명방에게도 사치였다. 대장간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닫힌 문은 상상력을 자극했다. 상상력은 검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사람들은 문 뒤에 월침검이 반짝이며 놓여 있을 거라 믿기 시작했다. 대장간은 불과 그을음의 장소인데도 그들은 달빛과 은빛을 상상했다. 강호는 늘 현실보다 환상을 사랑한다. 환상을 사랑하는 만큼 현실을 짓밟는다.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건 배구문이었다. 두드림은 예의처럼 보였지만 그 두드림에는 열지 않으면 부순다가 붙어 있었다. 최단열이 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붙어 있었고 손에는 쇳가루가 묻어 있었다. 강호의 문파들이 자기 대장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전설의 검이 아니었다. 수리비였다. 문을 부수면 누가 돈을 내는가? 강호는 보통 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웃기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배구문은 대장간 안을 들여다봤다. 청사궁도 들여다봤다. 철명방도 들여다봤다. 문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들어오자 대장간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무거움 속에서 최단열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대신 여기는 식칼밖에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표정으로 말하는 게 더 안전했다. 말은 꼬리를 물고 소문이 되지만 표정은 애매하게 흩어진다. 문제는 대장간 구석에 진짜로 검이 하나 있었다는 점이었다. 최단열이 만든 건 아니었다. 며칠 전 누군가가 보따리 하나를 맡기고 간 적이 있었다. 보따리를 맡길 때는 언제나 설명이 길다. 설명이 길면 수상하다. 최단열은 설명을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귀를 닫았다. 그 보따리 안에 검이 있었다. 딸 음판이 달린 검. 최단열은 그 검을 강호의 일로 분류하고 손대지 않았다. 손대지 않으면 일이 덜 붙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강호는 손대지 않아도 붙는다. 청사궁의 사람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냄새를 맡았다. 대장간 특유의 쇠냄새 속에 섞인 기름 냄새, 기름 속에 섞인 낯선 약재 향. 그 향은 칼을 보관할 때 쓰는 향이었다. 청사궁은 독을 다루기 때문에 향에 민감했다. 향은 곧 흔적이고 흔적은 곧 길이다. 빼구문 제자 하나는 구석을 힐끗 봤다. 딸 음판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눈이 잠깐 커졌다. 그 잠깐이 문제였다. 시선이 몰렸다. 몰린 시선은 곧 결론이 됐다. 결론은 곧 폭력이 됐다. 철명방의 남준석은 그 순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전쟁을 막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발을 넣어야 손해를 덜 보기 때문이다. 그는 가운데에 서서 공기가 터지지 않게 눌렀다. 눌러야 할 공기는 많았고 눌러도 부풀어 올랐다. 부풀어 오른 공기는 결국 한쪽에서 새었다. 대장간 밖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청사궁의 사람 하나가 쓰러진 것이었다. 독을 다루는 문파가 독에 쓰러진다는 건 우습지만 강호의 전쟁은 늘 우스운 틈에서 시작된다. 누가 뿌렸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다는 게 더 위험했다. 배구문은 청사궁을 의심했다. 청사궁은 배구문을 의심했다. 철명방은 둘 다를 의심했다. 의심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건 검보다 날카롭다. 그때 대장간 구석의 검이 아주 잠깐 보였다. 누군가가 보따리를 잘못 건드렸고 천이 살짝 젖혀졌다. 딸 음판이 빛을 먹고 반짝였다. 반짝임 하나가 강호를 뒤집는다. 사람들은 반짝임에서 전설을 보고 전설에서 승리를 보고 승리에서 체면을 본다. 체면을 보는 순간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배구문이 먼저 몸을 움직였다. 청사궁도 동시에 움직였다. 철명방도 움직였다. 세 문파가 같은 물건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 손은 서로의 목을 향하게 된다. 그날 대장간 안의 공기는 실제로 찢어졌다. 찢어지는 건 옷감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최단열은 그 한복판에서 숨을 삼켰다. 그는 전설의 검이 아니라 자신의 대장간이 전쟁터가 된 것을 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 두드린 쇠가 오늘은 사람들의 뼈를 두드릴지도 모르는 날이었다. 그 순간 최단열의 머릿속에는 또 한 가지가 떠올랐다. 그 검이 진짜든 가짜든 오늘 여기서 누군가는 죽는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음은 검 때문으로 기록된다. 검은 변명이 되고 변명은 전쟁을 정당하게 만든다. 그렇게 전쟁의 문장이 완성됐다. 검 한 자루 때문에 새 문파가 움직였다. 아직 피는 적게 흘렀지만 강호의 칼집은 이미 다 열려 있었다. 전쟁은 보통 커다란 함성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전쟁은 조용히 시작된다. 조용히 시작된 전쟁은 더 오래 간다. 오래가는 전쟁은 이유가 흐려지고 흐려진 이유는 더 많은 피를 낳는다. 그날 대장간에서 시작된 전쟁도 그랬다. 함성보다 먼저 확신이 생겼고 확신보다 먼저 의심이 생겼다. 새 문파는 대장간을 떠나기 시작했다. 떠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들은 떠나면서 더 깊이 들어갔다. 배구문은 검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길목을 봉쇄했고 봉쇄는 다른 문파를 자극했다. 청사궁은 쓰러진 제자의 몸을 증거처럼 들고 다니며 우리가 당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분위기는 칼보다 빠르다. 철명방은 중립을 외치며 양쪽에 동시에 호송계약을 제안했다. 중립이란 말은 때로 가장 장사꾼다운 말이다. 전쟁터에서는 모두가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은 돈을 더 낸다. 그 사이 월침검은 누구 손에도 확실히 들어가지 않았다. 검을 잡으려다 서로의 손을 잡았고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손은 주먹이 됐다. 주먹이 되면 검은 뒤로 밀린다. 강호의 아이러니는 늘 이런 데서 나온다. 모두가 검을 원하지만 검보다 먼저 서로를 원망한다. 이 혼란을 가장 먼저 이용한 건 청사궁이었다. 청사궁은 전쟁을 길게 만들고 싶었다. 길게 만들면 상대가 지치고 지치면 약점이 나온다. 청사궁은 약점을 먹고 자라는 문파였다. 그들은 대장간 주변 마을에 소문을 뿌렸다. 배구문이 먼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 철명방이 뒤에서 값을 올렸다는 소문. 소문은 증거가 필요 없다. 사람들은 증거보다 감정을 더 쉽게 믿는다. 배구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배구문은 체면을 지켜야 했다. 체면을 지키려면 우리가 옳다는 그림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월침검이 배구문의 옛 선대와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전설은 곧 가문의 무기다. 가문의 무기가 되면 전설은 더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전설은 상대를 자극한다. 자극받은 상대는 칼을 뽑는다. 철명방은 양쪽을 오가며 화해를 말했지만 화해의 말 끝에는 늘 비용이 붙었다. 길을 열어주는 비용, 사람을 보내주는 비용, 정보를 주는 비용. 전쟁에서 정보는 가장 비싸다. 그런데 철명방은 그날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전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분쟁과 돈이 마르는 전쟁은 다르다. 분쟁은 관리가 되지만 전쟁은 번진다. 번지면 통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철명방도 휩쓸린다. 그 전쟁이 폭발한 건 아주 우스운 계기였다. 월침검의 음판이 떨어졌다. 누군가의 팔꿈치에 스치면서 음판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평소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강호의 귀는 예민했다. 달그락 한 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가 바닥을 봤다. 바닥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저게 진짜다라고 확신했다. 확신은 다시 폭력을 불렀다. 바닥으로 굴러간 음판을 누군가 주워들었다. 그 누군가는 배구문 제자도 청사궁 제자도 아니었다. 철명방의 말단 심부름꾼이었다. 이름은 구천록. 철명방에서 가장 빨리 뛰고 가장 느리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연히 음판을 주었다. 우연은 강호에서 가장 위험한 스승이다. 우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결과는 가장 불공평하게 만든다. 구천록은 음판을 쥔 순간 자신이 갑자기 너무 중요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중요해졌다는 느낌은 대개 착각이지만 강호에서는 그 착각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구천록은 살기 위해 달렸다. 달리는 건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잘하는 일은 때로 더 큰 화를 부른다. 그가 달리는 방향으로 새 문파의 시선과 칼이 함께 달렸다. 추격은 산길에서 벌어졌다. 배구문은 빠르고 곧았다. 청사궁은 느리지만 끈질겼다. 철명방은 가운데에서 길을 잘랐다. 새 문파의 움직임이 얽히면서 산길의 공기는 칼날처럼 찢어졌다. 찢어진 공기 속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사를 가른다. 구천록은 결국 바위 틈에서 넘어졌다. 넘어지는 순간 손이 풀렸고 음판이 흙바닥에 박혔다. 그 음판을 보며 새 문파가 동시에 멈칫했다. 멈칫하는 순간이 가장 웃기고 가장 무섭다. 웃긴 이유는 모두가 그 작은 음판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적나라해서다. 무서운 이유는 그 멈칫이 끝나는 순간 피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음판은 월침검의 것이 맞았지만 검 자체는 달랐다. 칼날의 무늬가 어딘가 어색했고 강호의 오래된 고수들이 말하던 특징과 맞지 않았다. 즉 월침검은 완성품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전설의 표식만 붙여 만든 전설을 파는 물건이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는 방식도 우스웠다. 철명방의 남준석이 검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칼자루를 너무 세게 돌렸다. 그러자 손잡이 끝이 뚝 빠졌고 안쪽에서 대장간 납땜 자국이 드러났다. 납땜 자국은 강호의 신검에 어울리지 않았다. 신검이라면 그런 조잡한 흔적이 없어야 한다. 남준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고 그 굳음이 전쟁의 이유를 흔들었다. 전쟁의 이유가 흔들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유가 사라지면 남는 건 분노뿐이다. 분노는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이 없으면 분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찌른다. 배구문은 청사궁을 탓했고 청사궁은 배구문을 탓했고 철명방은 둘 다를 탓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가짜를 만들었는가?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가? 누가 새 문파를 같은 골목에 모이게 했는가? 질문이 나오면 전쟁은 한 단계 더 커진다. 이제 그들은 검이 아니라 배후를 찾기 시작한다. 배후를 찾는 순간 싸움은 단순한 문파 싸움이 아니라 강호 전체의 수싸움이 된다. 그 배후는 멀지 않았다. 대장간의 최단열이 아니었다. 약재상 서유담도 아니었다. 그 둘은 그저 소문에 휘말린 사람들이었다. 배후는 처음부터 전설을 돈으로 바꾸는 장사꾼들이었다. 강호에는 검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검의 이야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만 팔아도 문파들이 서로를 찌른다. 그들은 피를 보지 않고도 이익을 본다. 피는 남이 흘리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새 문파는 멈추지 못했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더 멈추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미 피가 났고 피가 난 전쟁은 이유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다. 처음엔 검 때문에 싸웠다. 이제는 체면 때문에 싸운다. 그 다음엔 복수 때문에 싸운다. 복수는 끝이 없다. 강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진짜 신검이 아니다. 가짜 신검이 만들어내는 진짜 분노다. 검한 자루는 쇠붙이에 불과하지만 그 쇠붙이에 사람들이 붙인 의미는 전쟁이 된다. 그 의미는 누군가가 붙이기만 하면 된다. 붙인 뒤에는 강호가 알아서 폭발한다. 그렇게 검한 자루 때문에 새 문파의 전쟁은 시작됐고 검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호가 강호인 이유였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검한 자루 때문에 새 문파가 전쟁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진짜 검이었는지 가짜 검이었는지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 검을 진짜라고 믿는 순간 만들어지는 욕망과 체면이었다. 강호의 전쟁은 칼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문에서 먼저 시작된다.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 다음에도 조용히 몰입되는데 끝에는 묘하게 웃기고 찝찝한 강호 이야기로 돌아온다.